방송에서는 삼성 디스플레이가 또 한 번 세계를 놀라게 할 만한 충격적인 발표를 했다는 소식과 삼성전자와 삼성 디스플레이 간의 미묘한 갈등, 그리고 중국의 반도체 파운드리 업체 SMIC마저 자국 기업 화웨이를 손절했다는 소식에 대해서 복합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자세히 들어가 보겠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가 업계 최초로 최소 곡률 1.4R의 폴더블 OLED 상용화에 최종적으로 성공했다는 소식이 보도가 되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잘 접히는 폴더블 디스플레이를 구현한 것인데요. 이 1.4R이라는 수치는 1.4mm의 반경을 가지는 원의 휘어진 정도를 의미합니다. 폴더블 디스플레이의 곡률이 낮을수록 더 많이 휘어져서 완벽하게 접힌 것으로 평가할 수가 있겠죠. 곡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더 높은 기술력이 요구가 되는 것이고, 액정의 손상 없이 접히는 각도가 그만큼 큰 것이기 때문에 더 완전한 폴더블 디스플레이의 구현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러한 신제품 발표 소식에 삼성 디스플레이를 추격하고자 하는 중국의 BOE를 포함한 많은 디스플레이 업체들은 현저한 기술 격차 그리고 기술 개발 속도에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삼성전자는 이번에 출시한 1.4R의 후속작인 갤럭시 Z 폴드 2에 탑재하기로 결정을 이미 내려놓고 출시되었던 갤럭시 폴드 1세대 제품과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UTG 소재를 CPI 투명 폴리이미드 필름에서 벗어나 UTG 울트라 신 글래스 초방막 유리라고 합니다. 이렇게 유리 소재를 적용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출시되었던 클램쉘 모양의 폴더블 폰 갤럭시 Z 플립에 탑재되었던 UTG 디스플레이가 시장에서 좋은 평가를 받자 이번 갤럭시 폴드 후속작에도 전격적으로 도입을 결정한 것입니다. UTG 유리 소재를 사용하게 되면 기존의 투명 폴리이미드 필름에 비해서 보다 신미감에서 우월하고 스크래치에도 강하며 주름이 적게 생기기 때문에 내구성 측면에서도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 CPI 소재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필름이다 보니 유리 소재에 비해서는 고급진 느낌이 떨어지고 힌지 부위에 주름이 발생할 위험도가 높기 때문에 이 역시 소비자들이 구매를 망설이게 하는 요인이 됩니다. 이에 따라서 시장의 예상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CPI에서 UTG로 주도권이 넘어가고 있는데요. UTG가 당초 약점으로 지적된 부분은 소재 자체가 두께가 있는 편이기 때문에 유연성이 떨어지고 CPI만큼의 곡률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덜 접힌다는 이야기죠. 작년 하반기만 하더라도 UTG 소재의 곡률은 2mm에서 3mm 수준에 불과했지만 불과 1년도 안 되는 시점에 삼성 디스플레이가 1.4mm의 곡률 반경을 달성시킨 것입니다. CPI에 준하는 만큼 잘 접힌다는 것이죠. 기존의 단점을 해결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장점을 바탕으로 UTG가 이미 많은 스마트폰 제조 기업들에게 선호되기 시작했습니다.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중국의 화웨이 역시 하반기에 출시되는 폴더블 폰에 UTG 소재를 최종적으로 채택을 했는데요. 애플도 폴더블 스마트폰을 준비 중에 있는데 애플은 일찍이 유리 전문 부품 업체인 코닝에 2억 5천만 달러, 3천억에 가까운 금액을 투자해서 UTG 개발에 나선 상태입니다. 이렇게 프리미엄급 스마트폰을 제조하는 제조 기업들은 이미 UTG의 개발, 양산에 본격적으로 착수한 상태이고요. 해당 분야에서 압도적인 기술력을 자랑하는 삼성 디스플레이는 엄청난 호재가 될 것이 자명하겠죠. 향후 폴더블 폰 시장은 드라마틱하게 성장할 것이고 사실 그 핵심은 디스플레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얼마만큼 안정적인 플렉서블 기능을 구현할 수 있느냐, 고가의 제품인 만큼 사용자들에게 고급스러운 느낌을 충분히 줄 수 있냐,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할 텐데 UTG를 일찍이 도입하고 활용한 점에서 삼성전자가 신제품을 연이어 발표하고 히트치면서 승승장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전자는 삼성 디스플레이 칩으로부터 전량 UTG 제품을 공급받아서 사용해오고 있었는데요. 이 삼성 디스플레이가 원재료를 가공해서 스마트폰 패널 형태로 만들면 삼성전자 측에 납품해서 삼성전자가 스마트폰에 탑재해서 제조하는 형태입니다. 이 삼성 디스플레이의 UTG 기술은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압도적이에요. 특히 3년 동안 이 독점적인 계약을 맺고 원재료를 공급하는 독일 쇼트사의 유리 재료는 타 경쟁사와 비교 불가능한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수한 재료를 활용해 가공하는 만큼 단가가 높을 수밖에 없겠죠. 삼성전자는 항상 듀얼 벤더 체제를 선호합니다. 사실 모든 제조 기업들이 마찬가지이긴 하죠. 하나의 공급 업체를 두기보다는 여러 개의 공급사를 두고 가격을 협상하면서 단가를 낮추길 원하는데요.
이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후발주자인 화웨이, 애플이 따라붙기 전에 더 저렴한 가격으로 많은 양의 폴더블 폰을 시장에 공급하기를 원하는 상황이고, 즉 폴더블 폰의 빠른 대중화를 노리고 있는 것이죠. 삼성 디스플레이는 원가가 비싼 만큼 가격을 내리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저렴한 가격으로 빠른 보급을 통한 대중화를 노리는 삼성전자와 수익성을 강조하고 있는 삼성 디스플레이 사이에서 미묘한 갈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삼성 디스플레이는 이 UTG 제품을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화웨이에 공급하기 시작했죠.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UTG 제품을 삼성 본인들만 사용하기를 원했을 텐데 후발 주자인 화웨이마저 UTG를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냥 달갑지만은 않은 상황이라는 것이죠. 결국 삼성전자는 자체적으로 UTG 제품을 개발하기로 결정을 했는데요. 애플과 마찬가지로 미국의 코닝과 협력 관계를 구축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삼성 디스플레이를 따라잡기에는 어렵겠지만 코닝과 손을 잡고 UTG 개발을 추구하면서 장기적으로 UTG를 내재화시키겠다는 포석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가 도우 인시스라는 업체와 기술 제휴를 맺고 있는 것처럼 삼성전자와 코닝은 UTI, 캠트로닉스 등을 협력 업체 후보에 올려놓고 있고요. 이 UTG를 둘러싼 삼성전자와 삼성 디스플레이의 미묘한 갈등에 대해서도 우리는 주목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를 위시로 한 중국 반도체에 대한 규제가 날로 강화되는 가운데 사실상 화웨이는 그로기 상태에 빠진 것이 현실이죠. 15일 이후로 다른 공급 기업들로부터 완전히 반도체 공급선이 막혀버렸고 그 직전까지 재고 확보에 혈안이 되어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특정 언론에서는 심지어 대만 기업들로부터 글로벌 선박 수주 1위를 기록했다. 한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전 세계 선박 발주량은 86만 CGT였으며 이 중 한국은 63만 CGT를 수주했다. 이는 중국의 3배에 달하는 것으로 초대형 에탄 운반선과 액화 천연가스 운반선 수주 등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삼성중공업과 한국조선해양은 지난달 말 아시아 지역 선사로부터 각각 9만 8천 세제곱미터급 VLEC 2척씩 수주했다. 계약 규모는 각각 약 2천만 달러 수준으로 한국조선해양이 체결한 계약의 경우 동급 선박 한 척에 대한 옵션도 포함됐다. 에탄 운반선은 에탄을 액화해 화물층 내원도를 영하 94도씨로 안정적으로 유지하며 운반하는 고부가 가치 선박으로 LNG 운반선과 마찬가지로 고도의 건조 기술력과 노하우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천연가스 등에서 추출되는 에탄은 납사와 함께 석유화학산업의 주요 원재료로 쓰이며 에탄 크래커의 경제성이 높아지면서 석화업체들의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 업계는 미국, 노르웨이를 비롯한 에탄 수출국이 생산량을 늘릴 경우 VLEC 발주량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모잠비크, 러시아 등 대형 LNG 프로젝트에 따른 발주가 본격화되면 중국을 비롯한 경쟁국과의 격차를 더욱 벌릴 수 있을 전망이다. 7월에도 LNG선 4척 수주 등 주력 선종의 불고가 터진 것이 올해 첫 한국의 1위 등극에 기여한 바 있으며 중국 업체들의 LNG선 건조 기술력이 많이 높아졌다고 하지만 납기일을 맞추지 못하는 문제 등을 풀지 못하면서 선사들의 마음을 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업계는 이를 들어 올해 1척가량 계약이 예상되는 러시아 아크틱 LNG2 프로젝트 등에서 한국이 유리한 고지를 점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한국은 상반기에 극심한 수주 절벽을 겪었으나 6월 이후 주력 선종인 LNG선, VLEC 등 가스선 발주가 재개되면서 수주량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올 1에서 8월 글로벌 누적 수주량은 812만 CGT로 전년 동기 대비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8월 전 세계 수주 전량도 2004년 1월 이후 최저 수준으로 상반기 부진의 여파를 벗어나지 못한 상태다. 삼성중공업이 최대 1조 2천억 원 규모의 컨테이너선 수주 사업을 놓고 중국, 일본 업체들과 경쟁을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 여파로 인해 상반기 수주 가뭄에 허덕였던 삼성중공업의 단비가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대만 해운사 에버그린은 1만 5천 TU급 열축을 발주하기 위해 한국과 중국, 일본 등의 주요 조선 업체들과 인콰이어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
현재 에버그린이 접촉하는 조선업체는 총 5곳으로 그동중화조선, 장난조선소, 양주장조선 등 중국 조선사 3곳과 일본 이마바리조선 등입니다. 국내 기업으로는 삼성중공업이 포함됐습니다. 업계에서는 선박 건조 가격을 식당 1억 500만 달러로 보고 이르면 올해 안으로 건조 계약이 체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최근 컨테이너 운임이 오르고 있고 글로벌 주요 해운사들의 실적도 예상보다 좋다며 신규 선박을 발주하려는 움직임이 구체화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초반 수주전은 가격 경쟁력과 은행권의 지원까지 등의 업은 중국 업체들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삼성중공업은 과거 수주 이력을 내세워 정면 돌파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삼성중공업은 지난해 10월 에버그린으로부터 당시 세계 최대 크기인 23,000 TEU급 컨테이너선 6척을 수주했습니다. 삼성중공업이 에버그린 물량을 따내면 올해 수주 목표 달성도 한결 쉬워질 전망입니다. 삼성중공업의 목표 수주액은 84억 달러로 지난 5일 기준 목표 대비 7억 달러 8.3%에 그쳤습니다. 코로나 여파로 어려운 상황에 컨테이너선 수주를 위한 한중일 3파전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에버그린사의 15,000 TEU급 열척은 과연